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입시학원 한국상사 최준철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날 우리 3월 학력고사 시험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대비해서 작년 2024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평가원 문제들을 많이 본 학생들은 다들 알겠지만은 주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쌤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에 가시대란 말이 나왔네요. 시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먼저 시대를 보니까 그 밑에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 이런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럼 1번 지문들 한번 가볼게요. 일단 신석기 시대는 답은 2번 움집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지문 하나씩 볼게요. 1번에 모내기법이란 말 나왔습니다. 밑줄 안 꺼볼게요. 모내기법은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후기 조선 전기 때는 남부지방 일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부터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이 말을 꼭 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천리장성 해당 사항이 없죠? 자, 4번의 비파형 농검은 청동기고요. 5번의 팔간의 연등의 팔간에는 고려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네요. 답은 그래서 움집 2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에는 국가란 말이 나왔습니다.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시오. 국가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주로 2번 문제는 1번 문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나온다면 2번 문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주로 백제가 많이 나옵니다. 2번에 이 국가 보니까 산수무늬 벽돌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에서 성립하여 만의 여러 소국을 정복하면서 성장했다고 했네요. 백제가 되겠죠. 백제. 그럼 지문에 백제를 찾으면 됩니다. 1번 지문 볼게요. 골품제란 말 나왔습니다. 신라가 되겠죠. 2번에 주자감이란 말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 주자감입니다. 3번에 경국대전 편찬했다.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죠. 자, 4번에 웅진에서 사비성 천도했다. 백제죠. 백제 성왕 때 사비성 천도합니다. 그리고 5번 가봅시다. 구주 오서경 나왔네요. 자,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구주 오서경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백제 차점들인 거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이다. 가왕. 자, 한번 지문을 읽어볼게요.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자 발해의 왕자 대광현 등이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우리나라에 달려왔습니다. 가께서는 그들에게 성가 이름을 하사하였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했습니다. 견훤이 반역자에게 유폐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도망해 오자 가께서는 후한예로 받아들였고 그가 죽자 부위도 넉넉히 내렸습니다. 가왕은 바로 고려태조 왕건이 되겠죠. 왕건. 그러면 고려태조 왕건에 대해서 지문 찾는 거네요. 하나씩 가볼게요. 1번 지문 볼게요. 우상국을 복속했다. 자,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복속하죠. 2번에 장용영 설치했다. 장용영은 조선 정조 때 왕의 친위부대였습니다. 자, 후삼국 통일했다. 936년에 고려 태조 왕건이가 후삼국을 통일하죠. 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4번에 쌍성 총간부를 공격했다. 고려 공민왕 때가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것은 조선 태종 이방원과 조선 세조 왕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 차점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밑줄 친 이난입니다. 이난. 자, 이 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고르시오.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짐이 진실로 현명하지 못하여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묘청의 말에 현혹되었다. 마침내 서경의 새 궁궐인 대하궁을 창건하여 나라의 중흥을 기대했다. 이에 여러 차례 서경에 행차했으나 재앙과 이변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의 비방만 초래할 뿐이었다. 짐이 바야흐로 묘청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을 경계하자 그의 무리가 원망을 품더니 난을 일으켰다. 바로 1135년 고려 전기 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4번 문제는 그러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지문을 찾는 겁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1번에 정중부 등이 가담했다. 정중부는 고려 무신이죠.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2번에 호족 세력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호족은 고려 초기 때 호족이 등장하죠. 자, 3번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조선 세도 정치 시기 때 삼정의 문란을 타파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진압되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바로 개경파였던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진압되죠. 답은 4번이겠네요. 5번에 99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이모군란이 되겠죠. 1882년.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5번 문제로 갈게요. 미출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이다. 옳은 거 고르셨다. 자, 지문 한번 볼게요. 지문에 보니까 일본군이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 중 보고 들은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상 깊은 내용 보니까 한양을 떠나 파천하는 왕을 안타까워했고, 굶주림과 질병, 일본군의 약탈로 인한 참상, 그리고 이수신 장군이 나왔네요. 바로 이 전쟁은 1592년 일어났던 임진왜란이 되겠죠. 그러면 임진왜란에 대한 거 옳은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곽재우 등의 의병이 활약했죠. 홍위 장군 곽재우, 바로 경상도 의령에서 우리 임진왜란 때 최초의 의병장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2번 질문 볼게요. 강감천 나왔네요. 기주대첩. 바로 1019년에 거란의 3차 침입을 기주에서 강감천 장군이 물리쳤죠. 그리고 3번에 윤간 여진정벌 나왔네요. 고려시대 때 여진족 정벌을 하기 위해서 윤간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족 정벌을 떠난 거죠. 4번에 어재현 장군 강화도 광성보 전투에서 항전한 것은 1871년 신미양요가 되겠네요. 자, 5번에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바로 612년 수나라 수양제의 30만 별동군대를 청천강 중상류 지역에서 물리쳤던 612년의 살수대첩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료에 나타난 조치가 끼친 영향이다. 적절한 거 고를게요. 자, 30년 이내에 새로 개설된 시전. 시전이란 말은 서울에 있는 시장을 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전을 모두 혁파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유기전 이외의 시전은 난전을 한 자들을 붙잡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조치가 끼친 영향이다. 적절한 거 고를게요 했네요. 자, 이거는 바로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지문은 바로 조선 후기.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 자, 1번에 노구 폐지되었다는 말은 바로 신라 신문왕 때에 대한 얘기고, 통일신라 신문왕이고, 2번에 지게에 발급된 것은 1897년 대한제국의 광무기역에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던 지게를 발급하죠. 자, 그리고 4번에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개학이 때죠. 자, 그리고 5번에 청해진은 장보고죠. 장보고 신라. 3번에 사상의 활동이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선 후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사상을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자, 6번에 3번 지문 보니까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꼭 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자, 먼저 의주가 있습니다. 의주의 사상을 우리는 의주의 사상을 만상이라고 부릅니다. 만상. 자, 의주는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 중에서 어디가 더 가까워요? 그렇지, 청이 더 가깝지. 그래서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게 바로 의주의 사상인 만상이고, 동래의 사상이 있어요. 동래의 사상. 이 동래의 사상을 우리는 내상이라 부릅니다. 이 내상은 지금 일본이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개성의 사상이 있는데, 개성. 이 개성의 사상을 우리는 송상이라고 부릅니다. 송상. 이 송상은, 개성은 청나라하고 일본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주로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에서 운수한 사람들을 우리는 경강상인이라 불러요. 조선 후기 때 우리는 이런 사상들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나왔을 때 그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6번 지문에 난전이란 말 나왔죠. 난전이란 말은 밖에서 뭐 자판 같은 거 깔아가지고 물건을 파는 것을 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난전을 못하게 하는 조치, 바로 금난정권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전을 못하게 되니까 당시 그런 백성들, 상인들이 난전을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게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조 때, 조선 정조왕 때 금난정권, 즉 난전을 금하는 조치를 폐지하는, 금난정권을 폐지시켜버려요. 즉 이 말은 다시 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보장하는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정족되었어요. 어떻든 이 지문은 지금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사상 꼭 좀 기억할게요. 자, 7번 문제 갑니다. 밑줄 친 명령이 끼친 영향이다. 적절한 걸 고르자 했다. 자, 지난주 조선의 국왕이 모든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네요. 바로 단발령이죠. 1895년 을미기역 때 단발령, 머리를 상투를 자르게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머리카락도 못 기르게 하는 이런 게 어딨노 하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단발령이 끼친 영향이다. 적절한 거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답이 나왔네요. 1번에 을미의병으로 확산되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지문 좀 보고 갑니다. 2번에 노비안건법 시행되었다. 이거는 고려 광종 때입니다. 3번에 통리기마문은 계약이 최고의 통치기구가 바로 통리기마문이었죠. 그리고 4번에 4.4.5.2 개헌은 우리 헌정사 역사에서 2차 개헌이었는데 이 4.4.5.2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현대사에서 쌤하고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번에 60만세 운동은 1926년 순종의 국장일 때 6월 10일 날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답은 그래서 단발령, 을미사병 플러스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넘어갑니다. 밑줄 친 별난이다. 옳은 거 고르자 했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들고 일어났네요. 자, 이 8번 지문 역시 우리 한국사 평가원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급진계합화 연결했던 갑신정변이죠. 1884년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김옥균 등의 급진계하지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사건인데 3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3일 천하라 부르게 되는 사건인데 어떻든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묻는 지문입니다. 답은 급진계합화 주도했으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자, 이 갑신정변은 항상 우리 수능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고 당시 김옥균, 그 다음에 뭐 홍영식,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급진계합화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정변을 일으킨 사건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 갈게요. 밑줄 친 수교의 배경이다. 적절한 거 고르자 했다. 자, 사진 속 인물은 보빙사의 정권 대신인 민영익이다. 보빙사는 1883년에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우리의 사절단입니다. 자, 그는 조선이 미국과 수교했네요. 바로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미소 통상조약의 체결 배경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조미소 통상조약의 체결 배경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둬야 됩니다. 청나라의 사람이었던 황준센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조선 책략이라 부르는데 당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었던 옹건개합파했던 김홍지비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오면서 황준센의 조선 책략을 들고 옵니다. 이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그럼 선생님 무슨 내용입니까? 자, 먼저 이 책의 내용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라면 자, 일단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그리고 일본과 결탁하고 결일본 마지막으로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황준센의 조선 책략인데 이 조선 책략으로 인해서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청나라하고 4대를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하고도 수교를 맺으면서 결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미국과 연합을 해야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김홍지비가 들고 와서 고종황제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미국하고도 수교를 해야 되겠네 해서 체결되는 게 바로 조미수 통상조약이죠. 그러면 우린 9번 지문에서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한 배경, 이 수교의 배경 적절한 거 고르자 했다.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 조선 책략이 되겠죠. 황준센의 조선 책략. 그 내용 좀 기억할게요.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고르자 했다. 우리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1. 가로서 관철할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 2. 그 목적을 관철할 가장 자신 있는 계획이라 할 것은 또한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일찍이 모 신문의 보도를 통하여
그 형평사 중심 인물인 아무개 씨의 눈물의 감상이라는 것을 보면 형평사의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형평사. 자, 진주 형평사. 바로 1923년에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지면서 형평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좀 기억해야 될 게 1894년 가보개혁 때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돼요. 하지만 실질적인 신분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신분 차별 철폐를 얘기를 하면서 진주에서 형평운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 형평운동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옳은 거 고를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지문들 한번 보고 갈게요. 1번에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이 망이망소이 난은 고려 무신직공기 때 공주 명학소에서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난을 일으킨 겁니다. 2번에 직강소 나왔으니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시켜야 되겠죠. 자, 3번에 조선혁명선언은 단지 신채호가 의열단의 행동 강령으로서 조선혁명선언을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5번 뭐 상관이 없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형평운동입니다. 1923년 진주 형평사를 기억하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갈게요. 가에 대한 저항의 사례다. 옳은 거 고르자 했다. 자, 대한제국 외교고문의 지휘에 관한 건 지금까지 스티븐스가 대한제국 외교고문으로 초빙되어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모두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했지만 가에 따라 외부가 폐지되고 외교고문이 필요 없게 되었음. 중약 이후 그를 통감부 소속으로 바꾸어 1년 정도 더 근무시키는 방법이 외교 사무를 처리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말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 1905년 11월 달에 일어났던 을사늑약입니다. 바로 제2차 한일협약인데,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외통수. 자, 한 번 더. 외통수. 자, 한 번 더. 외통수. 선생님, 그럼 외통수는 뭡니까? 외는 외교권 박탈. 통은 통감부 설치입니다. 초대 통감으로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죠. 자,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바로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을사늑약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의 사례다. 옳은 거 고르자 했다. 1번에 전봉준 나왔으니까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고, 2번에 삼별초의 항쟁 나왔으니까 이거는 대몽 항쟁에 대해서 삼별초가 한 부분이죠. 고려시대입니다. 3번에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암살단 조직해서 을사오적 처단 시도했다. 이거는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의 사례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양헌수 정족산성 나왔네요. 정족산성에서 양헌수가 활약한 것은 1866년 병인 양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사건 나왔네요. 1880년대 위정 척사 운동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운동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 가볼게요.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에다 적절한 걸 고르자 했다. 자, 지문에 쭉 읽어보니까 넷째 줄 제일 끝에 한번 가볼게요. 이에 2천만 동포를 위해 희생하여 일왕을 죽이고자 결심했다. 나 이봉창 나왔네요. 이봉창은 바로 김구가 조직했던 한인 애국단의 단원입니다. 이봉창은 일본의 외왕을 죽이기 위해서 일본 외왕이 가고 있는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리는 사람이죠. 물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한인 애국단 소속입니다. 답은 그럼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네요. 한인 애국단. 1번에 홍범 14조 가보개혁이 정신이 담겨있는 문서죠. 3번에 당백전 발행은 흥선대원군 때 상평통보에 100배가치였던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죠. 4번에 정동행성은 원간석기 때 원나라가 이 정동행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대성학교는 바로 신민회와 관련시켜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한인애국단 2번이 되겠네요. 13번 문제 갈게요. 가 민주화 운동에 제기된 구호다. 옳은 거 고르자 했다. 대구에서 2.28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났네요. 자, 그럼 이거 4.19 혁명에 대한 제기된 구호다. 옳은 거 고르자 했다. 4.19 혁명의 구호는 뭡니까? 4.19 혁명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시 마산 상고 1학년 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마산에서 시위 데모를 하다가 경찰이 쏜 체류탄에 눈알에 파편이 박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시 마산 경찰들은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김주열 학생을 마산 앞바다 신포동 앞바다에 던져버리는데 그 시체가 며칠 뒤에 떠오르죠.
그거를 본 마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국적인 시위가 되는 게 그게 바로 4.19 혁명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대구 2.28 사건에 대해서 잠깐 쌤하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4.19 혁명에 대한 제기된 구호다 옳은 거 고르자했다. 자,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부정선거 다시 하고 자유당 정권 물러나라. 3.15 부정선거 다시 하고 자유당 정권 물러나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갑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고르자했다. 자, 가운동 보니까 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7주년을 기념하여 교내 특별 공모전을 기획했습니다. 금주 금연, 남자는 금주 금연,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바로 국채 보상운동이 되겠죠. 역시 대구에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대구에서 서상돈,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서 대구에서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남자는 금주 금연, 여자는 폐물 모으기 하면서 일본에 진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입니다. 1907년에 일어났고 물론 일본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얘기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당시 이 국채보상운동은 발행인, 즉 이 신문사 사장이 바로 영국인 베데리였거든요. 이 베데리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을 되게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갑니다.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고르자했다. 우리는 가 악마의 원수 처물리치자.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국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 밑에 한번 가볼게요. 이 노래는 항일 군가인 압록강 행진곡입니다. 자, 그 다음 줄 보니까 특히 시안에서 활동한 가의 제2지대원은, 자, 이제 힌트가 나왔네요. 미국 전략정보국 OSS 밑줄 한번 꺼볼게요. 이 미국 전략정보국과 연합하여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 단체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가장 큰 산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에 대한 얘기죠. 1940년에 조직되었던 한국광복군에 대한 얘기인데, 이 한국광복군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가 조직을 하고 총사령관은 지청천이 맡게 됩니다. 당시 영국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도 투입해서 활동을 했고요. 미국 전략정보처 OSS하고 국내 진공작전까지도 같이 전개하는 단체 한국광복군에 대한 지문을 찾으면 되는 거네요. 답은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넘어갑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이다. 옳은 거 고르자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지문 한번 볼게요. 데라우치 총독과 하세가와 총독의 억압 통치 아래 죽어가던 식민지 한국인들의 민족적 열망이 선명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자, 당시 일제강점기 제1기 때 무단 통치 때, 자, 조선 총독 데라우치 총독입니다. 일제강점기 1기인데 바로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 더 일제강점기 통치 방법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죠. 바로 이 운동은 3.1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3.1운동의 결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두 번째 일본의 통치 방법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고, 세 번째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고종의 죽음에 동요한 수많은 애국지사가 들고 일어났다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고종의 국장일에 들고 일어난 것은 바로 3.1운동이고, 순종의 장례일에 들고 일어난 것은 60만세운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으니까. 17번 문제 가볼게요. 17번 밑줄 친 정부의 정책이다. 그럼 누구 정권, 누구 정부인지 알면 되겠죠. 이 정부는 21일 오후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IMF, 바로 김영삼 정부 때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것을 했고요.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지게 되죠. 그러면 이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지문 찾으면 되겠네요. 1번 보니까 금융실명제 단행했다.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에 농지개혁법은 바로 이승만 정부, 초대 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합니다. 3번에 화폐정리사업은 제1차 한일예벽으로서 당시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가 화폐정리사업 하게 되죠.
자, 4번의 산미정식계획은 일제강점기 제2기 때 일어나는 부분이고 5번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한 것은 196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네요. 18번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담화가 발표된 시기 나왔네요. 시기. 연표에서 고르자. 자, 적군은 전차 전투기와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여 나는 도쿄와 워싱턴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략. 미국의 메가더 장군 보이네요. 메가더 장군 하면 뭡니까? 바로 6.25 전쟁이 되겠죠. 인천 상륙 작전이 되겠는데, 자, 이건 아직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대한 얘기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의 얘기죠. 바로 6.25 전쟁의 배경은 에치슨 선언이 되겠고요. 에치슨 선언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즉 이 말은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서 빠져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것 때문에 일단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지문에서 그 시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답은 다로 가야 되겠죠. 3번이 되겠네. 자, 19번 문제 가볼게요. 자, 밑줄친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역시 시기를 묻고 있네요. 시기. 지문에 보니까 탐구 자료의 둘째 줄에 미국 공출이란 말 나왔죠. 공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문에 징용이란 말 나왔네요. 징용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일제강점기 바로 제3기 때 중일 전쟁 이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지문들을 쭉 보니까 일제강점기가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4번의 회사령은 일제강점기 바로 제1기 1910년대를 얘기하고 있고 5번의 한국시민서사 일제강점기 제3기죠. 답은 그러니까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5번. 원래로 치면 재작년 수능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문제가 나올 때는 그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한 개만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제강점기 지문들이 두 개, 세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했는지 20했는지 30했는지 구분해서 정리하면 될 겁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갑니다. 가체제식이 있었던 사실이다. 옳은 거 고르자 했다. 자, 먼저 16일 보니까 79년 부산 마산에서 가에 대항하여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네요.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시위, 바로 부마 항쟁입니다. 바로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되겠죠. 자, 17일 보니까 72년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었네요.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 그리고 26일 날 보니까 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대통령이 서거했죠. 박정희가. 자, 그래서 유신체제가 실질적으로 종식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체제 시기는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유신체제 때는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도 시킬 수 있었고 긴급 조치권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초슈퍼 울트라의 권력이 행정부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 유신체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고르자 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답은 일단 5번이 되겠네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간선제로서 대통령에 성출되는 부분입니다. 지문과 꿀랑 가볼까요? 4번의 6.15 남북 공동선언은 바로 2000년 김대중 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고 3번의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을 하면서 일어났던 부분이죠. 이거는 광복하고 나서의 얘기고요. 2번의 대한국 국제는 당시 대한제국의 헌법이 바로 대한국 국제입니다. 1번의 발췌개헌은 이승만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자 헌법을 바꾸는 부분, 바로 제1차 개헌이 발췌개헌이었죠. 52년에 일어났던 개헌이었고요. 그래서 유신체제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갈로에 3점이면 3점, 없으면 2점 점수 체크를 해가지고 40점 이상이 될 때는 바로 1등급이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이 가즈 한국사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한국사 1등급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